문의드린 신혜순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제51회 1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농경과 정착생활이 시작됐다고 했고요. 던문이 톡이 출토되었고 갈돌과 갈판이 출토되었다고 했으니까 신석기 시대가 틀림없어요. 신석기 시대는 1번에 가락바퀴 나와 있으면 신석기죠. 그래서 1번 정답이네요. 2번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막 살았던 거 구석기고, 고인돌 축조 청동기, 세형 동곰은 철기죠. 비파형 동곰이 청동기예요. 5번에 철제 농기구니까 5번도 철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사출도가 있고요. 사람을 죽여서 순장하는 매장 풍습이 있다고 했으니까 부여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부여는 12월에 영구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고 했어요. 2번에 신지읍차는 사만이고요. 3번의 신성지역인 소도의 존재 역시 사만에 해당되는 것이고, 4번에 대가들이 사자, 조이,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던 것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에요. 5번에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며 소나 말로 변상하는 것을 책화라 했는데, 책화는 초기국가 동해에 있었던 풍습이니까 동해라는 초기 국가는 시족적 전통이 가장 강한 국가였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네요. 3번에 밑줄 그은 왕의 업적이요. 신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고, 라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니까 이것을 나라 이름으로 하자, 즉 신라를 나라 이름 국호로 정하게 됐던 사람 지증왕에 해당되어져요. 국호뿐만이 아니라 지배자의 명칭도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에서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중국식으로 바꾸게 됐던 인물이에요. 1번에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했던 신라의 왕은요, 법풍왕이에요. 법풍왕. 그리고 2번에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시켰던 왕이 지증왕에 해당되어지고요. 그 512년이에요. 서기. 대가야 병합은 진흥왕이에요. 아까 법풍왕은 금관가, 법금이라고 했었죠. 진흥왕은 대가야, 진대예요. 4번에 국학설립 유학교육진흥이니까 신문왕 때 해당되어져요. 682년이죠. 5번에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충 목답을 건립했던 왕 선덕 여왕이에요. 자장이 건의했죠. 황룡사 구충 목탑을 건립하게 되면 사방의 외적들이 침입이 잠잠해질 테니까 자장저장 편안하게 잠잘 수 있다. 선덕여왕. 4번에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 백제의 고분 중에서 피장자와 축조연대가 확인되는 유일한 무덤은 바로 무령왕릉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사진에 진묘수도 이렇게 나와 있죠. 무덤을 지키는 도교 사상이죠. 1번에 서울 석천동 고분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백제 한성시대에 해당하는 고분군인데요. 백제 이 한성시대 고분군은요, 고구려 계통의 무덤 양식을 취하고 있어요. 즉 돌무지 무덤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제를 건국한 사람들이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이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2번에 나무로 곽을 짜고 그 위에 돌을 쌓았다.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돌무지 덧널 무덤, 신라의 대표적인 매장 양식이고요. 3번에 국보로 지정된 금동 대향로가 출토되었던 것은요, 부여 능산리 고분 근처에서 출토되었고요. 4번에 무덤에 둘레둘레 12지 신상을 조각했던 것은 이 신라시대 때, 특히 통일신라시대 때 대표적인 매장 양식인데요. 굴식 돌방 무덤이고요. 김유신묘가 대표적이에요. 5번에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로 축조된 전축분이죠. 5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요. 건모잠이 국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즉 고구려 부흥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안승을 세워서
임금으로 삼았는데 둘이 의견 다툼이 발생하면서 이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나게 돼요. 여하튼 고구려 부흥운동은 고구려의 멸망이 668년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은 670년 이후에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6번. 밑줄 그은 대사의 활동으로 오는 것. 부석사 창건 설화라고 나와 있어요. 부석사는 바로 이 옷 잘 입는 대사, 스님 의상 대사가 창건한 절이에요. 이 의상 대사는요, 왕이나 이런 진골 귀족들하고 굉장히 그 사상이 통하는 면이 있었는데요. 화엄일승 법궤도라는 것이요, 하나가 우주 만물을 아우른다라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 전제 군주제 시대에 딱 맞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화엄 사상이에요. 그래서 4번 정답이죠. 1번의 향가 모음집인 3대 목은 진성여왕 때 각간 위홍과 대구 화상이죠. 재미있게 우리가 대구에 사는 화상 뭐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각간 위홍과 대구 화상이 공동으로 편찬한 것이고요.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힘썼던 인물은 원효대사고 3번의 세속 5개는 원광법사죠. 5번의 왕후 천축 국전은 해초 스님이에요. 7번 김헌창의 날을 진압한 녹진에게 대하찬의 관등을 내리노라 했는데 김헌창은요 웅진 지금의 공주에서 자기 아버지가 왕이 못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때가 822년 헌덕왕 때예요. 김헌창이니까 헌덕왕 때예요. 웅진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시무십조를 바친 최치원의 개혁안이 있으니까 이때는 진성여왕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를 잡으시면 돼요. 진성여왕이고요. 최치원의 시무십조가 894년이에요. 1번에 2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됐던 것은 법흥왕 때 한참 전이죠. 527년이니까.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했다. 원종과 애노에 난 이 진성여왕 때 대표적인 난인데요. 이게 889년이니까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그로부터 7년 후인 896년에 붉은색 바지를 입은 도둑놈들의 반란이 발생하는데 그게 적고적의 난이다. 896년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3번에 관료돈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신문왕 때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아주 한참 전이죠. 그 신라의 거의 전성기를 달리던 시점이에요. 거칠부가 왕명을 받아서 국사를 편찬하였다. 바로 친왕 때 내용이에요. 서기로 따지면 545년인데요. 이런 걸 서기로 외울 수는 없고 그냥 왕으로 따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 지배자의 칭호가 마리간으로 바뀌었다. 뇌물 마리간이니까 역시 한참 전이네요. 8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가의 함화 4년명 불비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해동성국이라 불렸으니까요. 발해라는 이런 국가 알 수 있어요. 구소당 10종은 통일신라의 군사 조직이었고요. 2번에 성균관을 설치해서 유교 경전을 교육했던 나라는 고려 또는 조선에 해당되어지겠죠. 3번에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 제도를 갖추었던 나라는 발해인데 발해 왕 중에서 선왕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4번의 상수리 제도는 이 신라시대 때 해당하는 제도고 5번의 육자평 관제는 백제에 해당하는 설명이네요. 9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이요. 익산에 있고요. 현존하는 삼국시대 석탑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목탑 양식을 반영하여 건립된 석탑이니까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네요. 그래서 3번 정답이 돼야 되겠고요. 지금 1번에 있는 것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2번은 딱 보시면 벌써 아시겠죠? 불국사 경주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죠. 경덕왕 때 건립되어진 것이에요. 751년이요. 왕으로만 외우시면 되겠죠. 4번은 여기 문 같은 것이 딱 보이죠. 발해에 있는 영광탑이고요. 5번에 있는 것은 역시 익산에 있긴 익산에 있는 것인데요.
익산에 있는 왕궁리 5층 석탑이에요.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고려 전기 때의 석탑이에요. 10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날이 밝아오자 여러 장수들이 태조를 곡식더미 위에 앉히고는 군신의 예를 행하였다. 사람을 시켜 말을 달리며 왕씨죠. 왕공께서 이미 의로운 깃발을 들어 올리셨다라고 외치가였다. 궁예가 이 소식을 듣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북문으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 고려태조 왕건에 고려가 이 건국되어지는 그 시점이에요. 918년이죠. 고려건국. 그리고 견훤이 아들에게 쫓겨서 고려 왕조에 입조를 요청하게 돼요. 이게 935년이에요. 이로부터 1년 후인 936년에 왕건이 후백제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을 1, 2천 전투에서 격파하면서 완전히 후삼국을 통일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신순겸이 공산 전투에서 전사했던 것이 92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이 이렇게 답이 돼야 되겠죠. 견훤이 후백제에 건국한 것은 900년이에요. 그리고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했던 것은 681년 신문왕 때잖아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던 것은 흥덕왕 때 828년의 일이에요. 답은 4번이네요. 11번 다음 군사 제도를 운영한 국가요. 쭉 보시면 육위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뒤에 응양군과 용호군의 2군을 설치했다고 했어요. 육위라는 고려의 중앙군은 2군 6위거든요. 2군 6위 여기 있네요. 그런데 2군 6위 중에서 설치는 6위가 먼저 설치된 곳이에요. 중앙군에서 2군이 더 위에 있긴 위에 있지만 6위는 고려 성종 때 설치된 것이고요. 2군은요. 나주로 피난 거란의 2차 침입으로 나주로 피난 가던 이 현종이 설치한 것이란 말이에요. 순서를 바꿔서 잘 외워두셔야 돼요. 이런 군사제도를 운영한 국가는 그러니까 고려에 해당하는 설명이란 말이에요. 중정대를 두어서 관리를 감찰했다 발해에 해당되어져요. 그리고 이번에 구주 오소경이라고 했으니까 구주 오소경은 통일신라시대 때 지방제도니까 2번도 틀렸고요. 도병마사를 설치했다 3번이 이렇게 답이 돼야 되네요. 독서 삼품과는 신라하대 원성왕 때잖아요. 788년에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독서 삼품과를 시행했지만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요. 5번에 왕족인 부여씨와 8상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뤘다. 백제에 해당하는 설명이네요. 12번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이요. 이 그림은 윤관이 가를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설치했다고 했는데요. 윤관이 처음에는 여진족을 정벌하러 갔다가 실패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별무반의 설치를 요청하게 돼요. 이 별무반 설치를 요청했던 것은 숙종 때예요. 그리고 이 별무반을 이끌고 가서 동북 구성을 이렇게 축조하게 되는데 이 구성 축조는 예종 때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를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모두가 여진족을 정벌하러 토벌하러 갔던 것이니까요. 일본의 화통도감을 두어서 화포를 제작하였다. 고려 우왕 때 채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설치하게 됐는데 왜구를 대비하기 위해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박위도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서 대마도를 정벌했던 것이에요. 3번의 연개소문은 당나라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했던 것이고 4번의 팔만 대장경은 몽골족의 침입에 대비했던 것이죠. 5번에 보세요. 윤관이 건의했던 신기, 신보,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의 조직 고려 숙종 때 있었다. 1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요. 쭉 보시면 그냥 주전도감에서 화폐를 발행했다 했으니까 고려 숙종 때 있었던 것이에요. 그 대각국사 의천 동생이에요. 사적으로는 이 의천의 건의로
숙종 때 화폐 주조 기구인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화폐를 발행하게 돼요. 고려시대 때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구왕 차료는 조선 명종 때예요. 2번에 동시저는 신라 지증왕이죠. 3번에 초량 외관에서 인삼 판매한 데가 벌써 조선 후기 딱 보이시죠. 초량 외관을 설치했던 것이요. 조선 숙종 때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죠. 병란도는 고려시대 때의 대표적인 무역항이에요. 그리고 4번 딱 답이네요. 5번에 낙랑군에 수출할 덩이슬을 주조하는 장인 이 변한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14번 다음 사건 이후에요. 만적의 난이니까 만적은 최충원의 산업이란 말이에요. 최충원 이후의 사실을 꼽으면 돼요. 묘총이 서경천도운동은 요거는 중요한 연도죠. 1135년이에요. 1135년. 역시 고려 인종 때인데요. 무신집권 전이에요. 무신집권은 외우기 편하다고 했었죠. 무신집권은 딱 100년이에요. 1170년에서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했던 1270년까지. 요게 무신집권기예요. 고려 사회는 그래서 무신집권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딱 나눠보시면 도움이 돼요.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 시행했던 것은 고려 빛나리왕 때죠. 광종 때예요. 왕실의 외쪽인 이자겸 역시 고려 인종 때 무신정변 전이에요. 전부가. 4번에 정중부가 비로소 무신정변을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차지하였다. 이 정중부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고와 이의방이 처음에 중심이 돼서 반란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에요. 여하튼 1170년이고 그 5번에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이것이 그 이후의 일이 돼야 되겠죠. 15번 가 인물의 활동 황산대첩이라고 했어요. 고려 말은요.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괴롭혔고요. 남쪽에서는 왜구의 약탈이 아주 자심했어요. 그래서 이 왜구로 격퇴하는 과정 중에서 신흥 무인 세력들이 국민의 신망을 받게 되어져요. 최영은 워낙 뛰어난 고려의 영웅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최영은 홍산대첩이고요. 이성계는 황산대첩이에요. 그 외우기 편하죠. 이왕의 이성계 황산대첩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신흥 무인 세력이 커지게 됐던 것이고요. 이 신흥 무인 세력은 군사력은 있는데 머리가 없잖아요. 이 머리 파트에 바로 정도전 같은 신진사대부가 결합하면서 새로운 왕조를 개창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처인성에서 몽골군은 물리쳤다. 몽골의 2차 침입 때 김윤후라는 장수가 이 용인, 오늘날의 용인이죠. 처인성에서 적장 살리타를 화살 한 발로 보내버리죠. 그리고 몽골의 5차 침입 때도 충주성에서 김윤후의 활약이 있었어요. 이번에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했던 인물이 강조예요. 이 고려 강조의 정변을 트집 잡아서 침입해 왔던 것이 거란족의 2차 침입이고요.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최영을 제거했던 인물이 이성계야 1388년이니까 3번이 이렇게 답으로 돼야 되겠죠. 교정 별감이 되었던 인물은 최충헌이고요. 전민 변정도감의 책임자로서 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은 신돈이에요. 공민왕 때요. 16번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목판의 글은 불일 보조국사라고 나와 있으니까 보조국사 진울에 대한 설명이에요. 진울은 수행하는 참선법을 강조하고 동로점수, 정해쌍수, 전남, 순천, 송광사에서 이런 불교 개혁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화왕계를 지어서 국왕에게 바쳤다 했는데 이 화왕계를 지은 인물이 바로 설총이죠. 이 누구에게 바쳤냐? 신문왕에게 바치게 됐던 것이에요. 이번에 천태종을 개창해서 불교 통합에 앞장선 인물은 대각국사 의천이에요. 진울도 우리가 그런 얘기 있었어요. 고려 불교계의 최대 과제는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져 있는 이 종단을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대각국사 의천은 교종 위주로 선종을 통합했다고 했고요. 반면에 진울도 역시 교종 선종의 통합인데 어디까지나 선종 위주로 교종을 통합하는, 그래서 정해쌍수 도노점수를 주장하고 조계종을 창시하게 됐던 것이에요. 3번에 정예 결사를 통해서 불교 개혁에 앞장섰다 맞는 것이죠. 4번에 유불일치설은 해심이라는 스님이에요. 해심, 유불일치설. 그리고 삼국유사는 일연이니까 정답 3번 돼야 되겠죠. 17번 밑줄은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승효가 지은 책은요 제왕운기라는 것이죠. 이 상권에는 중국의 역사가, 하권에는 우리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어서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승효의 제왕운기. 남북 1번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것은 실학자 유득공이 지은 발해고라는 역사서의 발해고. 2번에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이고요. 편년체의 대표적인 사서예요. 3번에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이련의 삼국유사 그리고 이승휴의 제왕운기 모두가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고요. 고려 충렬왕 때 편찬되었던 역사서들이에요.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 본으로 간행되었던 것은요. 직지심체 요절이에요. 1377년. 요 연도도요 77년이잖아요. 아까 1388년이 위화도 회군이라고 했어요. 그거랑 연관시켜서 1377년 직지심체 요절, 1388년 이상계의 위화도 회군. 이렇게. 5번에 유교사관에 입각해서 기전체 양식 김부식의 삼국사기예요. 기전체니까 삼국사기 고려사 붙여서 외워두세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고려사는 대표적인 기전체 양식의 역사서이다. 18번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가의 안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봉사 10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제안했던 인물은요. 무신집권기 때 최충원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2번에 만권당에서 원예 학자들과 교류했던 인물은 이재현이니까 2번이 맞네요. 구제 학당을 세워서 유학교육에 힘쓰다 해동의 공자라 불렸던 최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는 틀렸네요. 라에 경제문감을 저술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던 인물은 정도전이니까 이것도 틀렸죠. 5번에 성악 10도에서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했던 인물은 이황이에요. 이황. 나는 황이야. 성악 10도 주자서 절여 붙여서 외워두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이 맞고요. 여기 가의 안양은요. 이 고려시대 때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안양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서원이 바로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라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래요. 참고로 이색, 정몽주, 길제는 고려 말에 삼은이라고 불렸던 인물이에요. 고려 말의 충신 삼은,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제. 19번 밑줄군 왕의 재위기간 6조 직계제가 부활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6조 직계제가 전에 한번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한 것인데요. 6조 직계제 하면 강력한 왕권이에요. 재상 합의제인 의정부를 패싱하고 왕에게 직접 6조에서 건의안을 올리는 것이니까요. 이런 강력한 왕권을 추진했던 왕은요 태종 이방원이에요. 처음에. 그러다가 세종 때 6조 직계제를 없애고 재상 합의제를 중시했죠. 세종은요 토론 이런 걸 좋아하고요. 그러다가 세조 때 6조 직계제를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 강력한 왕권을 추진하게 됐던 것이에요. 1번에 주자소가 설치되어서 개미자가 주조되었다. 태종 이방원이죠. 태종은 개미자, 세종은 갑이야. 그래서 갑인자 이렇게 했었어요.
2번에 조의 제문이 발단이 되어서 무오사가 발생했던 것은 연산군이고요. 3번에 이 법전 대전 회통은 흥선대원군 집권기라고 했어요. 법전 경국대전의 완성 시작은 세조 때, 완성은 성종 때, 속대전은 영조 때, 대전 통편은 정조 때, 대전 회통은 고종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이렇게 외웠죠. 4번에 개해약조 세종대왕 때고요. 5번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직전법의 시행은 세조 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20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문화유산이요. 쭉 보시면 소개를 볼게요.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 행정사무, 의례 등에 관해 기록한 일기예요. 편년체, 그 연원일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승지가 이를 국왕에게 올려서 제가를 받은 다음 최종 완성되었다 했으니까 이건 바로 승정원 일기라는 것이에요. 승정원 일기. 승정원 일기는 승정원에서 작성했으니까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작성하였다. 2번 맞는 것이죠. 비국 등록이라고도 불렸다 했는데 이 비국은 비변사의 다른 명칭이에요. 그래서 비국 등록은 다른 말로 하면요. 비변사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비변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죠. 3번에 세 가지 열전 등으로 구성되어진 이 역사서의 형식을요. 기전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기전체 형식의 대표적인 사서 김부식의 삼국사 기 그리고 고려사가 있다고 했었어요. 고려사전료는 아니에요. 편년체의 고려사전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역사서는 김부식의 삼국사 기고요.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를 우리는 존현각 일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유래되어진 것이 일성록이에요. 왕들의 일종의 그 일기죠. 일성록은 한일 병합이 되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1910년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돼요. 21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교활한 아전이 여러 가지로 패단을 일으키는 것은 수령이 듣고 보는 것으로 다 감찰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경제소와 지방에 있는 가가 서로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가는 유향소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조 때 폐지되어졌던 유향소가 성종 때 다시 부활하게 됐던 것인데 이 유향소는요. 자수와 별감을 선발해서 운영할 때 1번이 맞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향소는요. 지방 유지들의 이런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수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 아전들이 각종 폐단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지방의 유지들로 구성된 이 유향소가 견제를 한다는 것이죠. 2번에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하였던 것은 지방 수령이나 관찰사에 해당되어지고요. 3번에 오품 이하의 관원에 대해서 서경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양사예요. 사헌부와 사관원이죠.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건의로 혁파되었던 것은요. 중종 때 도교 주관 기구인 소격서의 폐지예요.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다. 바로 지방 향교에 해당하는 설명이네요. 22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파주에 있는 서원에 가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누군지 모르겠죠. 그런데 또 보시니까 성악지묘 나와 있죠. 대표적인 저서 9번의 과거 시험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한 인물. 집요한 사람 2죠 벌써. 그래서 2에 저서하면 성악, 집요, 동호, 문답 이렇게 외웠었고 해주, 형해까지 여기에 반대 대비하는 입장에서 이황을 외우면 이황은 나는 황이야 성악, 십도, 주자서, 절요 그리고 예안, 향양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둘이 섞어서 많이 나오니까요. 일본의 불시 잡표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불교는 씨를 뽑아버려야 돼 정도전이에요.
2번에 노론의 영수로 북벌론을 주장했다. 송시열이죠. 강화학파의 형성 정제두고 북한산 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했던 인물은 바로 금성문의 아주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정희예요. 철종 때 김정희 금석과한록이라는 저서도 있다고 했었죠. 5번에 다양한 개혁 방안을 담은 동호문답 이렇게 이의 저서라고 외웠죠. 성악, 집요, 동호문답 묶어서 외웠단 말이에요. 23번 다음 가상뉴스 이후에 전개된 상황이요. 우리 군사들이 명군과 연합해서 평양성을 탈환하였대요. 임진왜란이 발생한 지 평양성을 탈환하는 것은요. 해가 바뀌어서 1590년 1월의 일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594년 2월에 권율의 행주대첩이 있게 되어져요. 여하튼 이 뉴스 이후에 전개된 상황인데요. 일본의 이순신이 명량에서 대승을 거뒀다. 이 정유재란 때니까 일본은 확실히 훨씬 그 이후의 일이고요. 최무선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고려 말 우왕 때니까요. 한참 전이죠. 신립의 탄금대 전투는요. 임진왜란이 발생했던 1592년 4월의 일이에요. 여기서 신립이 무너지면서 조선 왕조가 한양성을 버리고 피난을 갔던 것이에요. 김종서의 육진개척 4번 세종대왕 때고 5번에 배중선이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에서 항전했다라는 거, 원간섭기로 들어가던 1270년의 상황이니까요. 고려시대 때 일이니까 한참 앞선 전의 일이죠. 24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양사가 합계하기를 영창대군이라는 명칭이 나와 있어요. 이 영창대군은요. 선조의 아들이에요. 선조의 아들 영창대군은 반드시 광해군과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광해군이 왕이 됐잖아요. 이 광해군의 이복 동생, 배다른 동생이 영창대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인 김제남이라는 사람이요. 영창대군을 왕위에 옹립하려고 한다라는 영모설에 연루되어지게 되면서 김제남이 사사당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개축옥사예요. 광해군 때 벌어졌던 개축옥사요. 1613년이에요. 이 개축옥사를 통해서 영창대군 동생이잖아요. 배다른 동생이지만 이 동생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살제고요. 계모라고는 해도 엄마인데 이 엄마를 임목대비를 폐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광해군의 폐모살제예요. 이 폐모살제가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동생을 죽였다는 이 폐모살제가 광해군의 어떤 그 명분, 그 인조 반정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나라를 보시면 앞서 왕에게 이괄 부자가 역적의 우두머리라고 고해받치 지나가 있었다 했는데 이건 이관의 난이죠. 이관의 난이니까 1624년이에요. 1623년에 인조 반정이 발생하게 되어 서인들이 인조를 옹립하게 됐던 것인데요. 이때 이괄이 큰 전과를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논공 행상 과정에서 이괄이 계속 문전박대를 당하다 보니까 이괄이 별로 생각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1624년에 이괄의 난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10여 년, 10년간의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일본의 장용영의 조직은 정조 때니까 한참 후고요. 이번에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다. 이게 인조 반정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 맞고요. 3번에 정예림 모반 사건으로 옥사가 발생하였다는 이걸 기축 옥사라고 해요. 정예림의 모반 사건으로 인해서 동인이 그세가 크게 약화되어지는데요. 1589년에 있었던 것이에요. 선조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로부터 3년 후에 임진왜란이 발생했으니까요. 4번에 허적과 윤유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 했는데 이 허적과 윤유가 추출되었던 것은요 바로 숙종 때 있었던 환국이에요. 환국 중에서
환국 세 번이죠. 경기갑이에요. 경신환국, 기사환국, 그리고 갑술환국 이렇게 되는데, 허적과 윤유 등의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어졌던 것은요, 첫 번째 있었던 경신환국 숙종 때 일이에요. 5번에 자의 대비, 조대비가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를 논쟁하는 것이 서인과 남인의 예속 논쟁이에요. 별 쓸데없는 짓으로요. 지금 일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그냥 하루에도 수백 명이 지금 굶어 죽는 상황인데, 이 지배층에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여하튼 이게 바로 예속 논쟁입니다. 예속 논쟁은 현종 때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1차 예속 논쟁, 2차 예속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예속 논쟁은 기해 예송이고, 2차 예송 논쟁이 갑인 예송이라고 이제 기갑으로 했었잖아요. 여하튼 정답은 2번이네요. 25번. 밑줄 그은 이왕이 추진한 정책이요. 명릉은 이왕과 왕비인 인현왕후 나와 있으니까 이왕은 숙종이에요. 인현왕후는 숙종이 장희빈의 십인장실을 총애하면서 폐위되었다가 다시 복위했던 비운의 왕후죠. 여하튼 숙종 때 추진한 정책이니까 수도 방어를 위해서 금위영을 창설하였다. 이러면서 금위영을 창설하면서 오군영이 완성되었던 것이에요. 오군영 하면 오군영의 핵심 기구가 훈련도감이잖아요. 이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유성룡의 건의로 1594년 선조 때 창설했고요. 그 후에 효종 때 어영청이요, 북보를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인조 때 총융청과 수어청, 그리고 바로 숙종 때 금이영을 창설하게 됐던 것이에요. 국왕의 통치 규범인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던 성종 때고요. 청의 요청으로 나선정벌의 조총부대를 파견했던 효종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종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조총부대를 이렇게 파견하게 됐다고 했었죠. 변급과 신유라는 인물이 각각 1, 2차 조총부대를 이끌게 됐고요. 4번에 균역법 시행은 영조고, 5번에 초계 문신제는 정조죠. 강의진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